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 싹 다 무죄를 해준 무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핵심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그 법조인으로서 뭐 여러 사건도 이렇게 담당을 해보시고 법무부에도 오래 계시고 하셨기 때문에 수사 관행 같은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게 통용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까? 검찰이나 법무부 안에서? 납득하기 어렵죠. 네. 그리고 대다수 검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쩌면 수사와 기소가 이제 결합이 돼 있고 또 특히 특수 수사의 경우는 좀 그런 유혹에 많이 이렇게 좀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기소권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갖다 미리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맞춰서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고소 고발 뭐 또 이렇게 경찰의 수사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유혹에 뭐 많이 좀 시달리지 않는데 특수 수사의 경우는 인지 수사이기 때문에 먼저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그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어떤 증거를 수집하고 어떻게든 그 성과를 내려고 무리하게 되는 좀 그런 어떤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확정 편향이 빠지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필요한 것만 수사를 하게 되고 또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외면하고 똑같은 신문 기사에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재판 과정 제 개인적인 재판 받고 있는 과정에서 느꼈는데 어떤 언론 보도를 두고 분명히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저한테 처음에 약간 요런 저한테 약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부분만 이게 확대해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분명히 저한테 유리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이건 확정 편향이다. 이 하나의 그 신문 기사 언론 보도를 가지고 분명히 피고인한테 유리한 부분이 뒤에 있는데 앞부분에 약간 뭐 살짝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 부분만 부각해서 인용하고 의견서에 쓰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확정 편향의 그 함정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검사 개개인의 어떤 인생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만일 제가 검찰에 몸담았고 저도 뭐 이렇게 열심히 뭐 모든 일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쩌면은 저도 만일에 뭐 특수부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저도 이 어떤 성과를 내고 싶고 저도 인정을 받고 싶고 시쳇말로 뭐 이게 잘 나가고 싶은데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 개개인의 인성이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런 유혹에 항상 빠질 가능성이 노출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검찰이 과거에는 이제 공안 검사들이 80년대 이제 전두환 독재 정부 시절이나 박정희 군부 시절이나 이럴 때 그런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안기부 뭐에서 이제 조작된 간첩 사건, 뭐 검찰 안에서도 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특수수사로 넘어가면서 일종의 뭐 기업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딱 정하고 이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다른 피의자들의 뭐 말맞추기, 뭐 꿰맞추기 이런 수사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라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 사건 가운데 이 사건도 터진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일종의 죄수와 검사 아닙니까? 근데 피의자하고 검사가 이렇게 무슨 뭐 그 뉴탐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뭐 오크우드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뭐 만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그 강남의 어떤 그 숙소가 공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진으로.
이게 죄수와 검사가 이게 가능한 아니 그런데 사실 뉴스타파에서도 과거에 한명숙 사건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뭐 있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연어회 이화영 사건만 보더라도 소주 뭐 이런 게 이제 제공이 됐다는 거고 그밖에 다른 편의 제공들도 수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새로운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런 그 검사들의 일종의 그릇된 수사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혁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기소 분리. 에 관한 기본적인 큰 저희 방향이 있고요. 그게 어떤 큰 총론이고 큰 방향이라 그러면은 좀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그 브리핑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저 교정기관에 구속되어 있는 수용자를 경찰은 가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출장 조사를 합니다. 경찰은 경찰이 교도소에 와서 조사를 수사 접견을 하는 거죠. 수사 접견. 거기 2022년 통계하면은 한 1년에 5만 건 정도 경찰은 가서 하는데 검찰은 물론 검찰도 이제 그 방문 조사하는 건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통계하면은 30건인가 50건 정도고 30건이요?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 반대로 한 3만 5천 건 정도인가 뭐 정확한 그 정도 횟수는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로. 자 그렇다면은 교도관 교정 공무원의 업무는 교정 교화입니다. 그리고 교정 본부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긴 하지만 검찰청의 소속 기관은 아닙니다. 교정 공무원은 검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는 교정 교화예요. 어떤 범죄자 수용자의 형집행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출소를 했을 때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교정 교화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기 검찰청으로 나가서 출장 조사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단순한 행정 응원 차원에서 응원? 검찰이 이렇게 좀 협조 요청을 하면은 그냥 교정기관에서 그냥 응해주는 이런 행정 응원의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딱 명확한 법적 근거, 직접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접견은요? 수사 접견은 법적 근거 없기 때문에 경찰은 가서 조사하는 거죠. 법적 권한은 법적 규정은 원래 없는데 그러니까 경찰은 가서 조사하고 검찰은 불러서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2020년 이렇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또 작년에 또 연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라. 그리고 또 요즘은 또 화상이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필요하면 또 원격 화상 조사도 우선 원칙적으로 해라. 거의 부득이할 경우에 그러면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 쪽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정 공무원이 본인의 교정 교화 업무에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적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죠. 법적 근거가 없는 요 애매한 부분을 아예 제도적으로 경찰처럼 검찰도 가서 조사를 해라 필요하면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조사되는 과정도 뭐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영상 녹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뭐 정은 진술 조작 논란 자체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그 뭐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그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그런 불필요한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동안에도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정치권이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걸 제도 개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글쎄요, 검찰 출신들의 반대가 있었을까요?
국회에 아무래도 뭐 검찰 출신 의원님들은 훨씬 많죠. 이런 본인은 또 과거에 또 몸담았을 때 또 이 불러서 조사를 한 경험이 없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적인 좀 제도 변화를 이 꾀하는 것이 좀 뭐 여의치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입법화해서 그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